대한민국의 축구선수 출신인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른바 박항서 효과로 가려졌던 베트남의 추악한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17년부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축구 약체로 분류되었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박항서 감독은 2018년 AFC U23컵 준우승에 이어서 2018년 인도네시아의 도시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매 대회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018년 동남아 축구연맹 대회인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했고, 직후인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오르며 베트남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같은 해 열린 동남아시안 게임에서는 무려 60년 만에 우승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의 한국인 감독직은 흔치 않을 뿐더러 그곳에서 이렇게까지 성공한 케이스는 박항서 감독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을 스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스승은 존경하는 대상에게 하는 말로 웬만한 베트남 사람들조차 듣기 힘든 말을 외국인인 박항서 감독에게 하는 것으로 보아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감독에 대한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공산주의 국가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정회원국입니다. 정식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베트남이라는 국호는 옛 베트남 지역의 국가인 남월에서 유래했습니다. 정원 분쟁과 서산조 시대 이후 베트남을 통일한 응우옌 푸가이는 국호를 남월로 정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청나라였던 중국은 한나라 당시 중국 남부까지 진출했던 과거의 남월 왕조가 연상되어 꺼림칙하다며 남월의 앞뒤를 뒤집은 국호인 월남을 제안하였고, 응우옌 푸가인이 이를 받아들여 월남이 정식 국호로 채택되었습니다. 월남의 베트남어 한자 도금은 비엔남으로 오늘날 베트남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입니다.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시절에는 오늘날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전신이 되는 북베트남을 베트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베트민은 호찌민이 주축이 됐던 베트남 독립동맹회에서 유래한 약칭인데, 당시 공산주의였던 북베트남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북한과 같이 베트민 정권에 의한 불법 점거로 간주했기 때문에 단체명으로 지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자유진영의 남베트남이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승인되고 타국과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남베트남을 베트남이라고 불렀는데, 비슷한 예로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공산당의 약칭인 중공이라고 부르고 타이완섬의 중화민국을 자유중국으로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월남전쟁에서 미국을 등에 업었던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인 베트민에게 참패하여 1976년 무력통일을 당하게 됐는데, 이때를 계기로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통일 베트남 선수단이 서울에 파견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게 되며 경제적, 문화적, 인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었고 수익권의 무역대상국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베트남과의 관계도 가까워졌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한국이 남방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문화, 안보 등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동안 한국을 형제의 국가로 여기며 한국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22일을 시작으로 베트남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와중에 2월 한국에서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대응이라는 명목상으로 베트남 측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며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2020년 2월 24일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입국한 뒤 강제로 격리되었고, 이에 실상을 파악하고자 YTN에서 격리당한 한국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의 그곳의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격리된 한국인은 지금 씻지도 못하고 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병에 걸릴 것 같다고 하였으며,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침에 빵 조각 몇 개 준다 라고 대답한 걸 보도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빵 조각은 일상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자주 먹는 바인미라는 요리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요리겠지만 항공편이 출발하기 직전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설명 없이
없이 한국인들만 열악한 환경에 강제 격리를 하고 심지어 강제로 여권을 빼앗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한국인 여행객은 바인미가 아니라 자신들을 감염원 취급하는 것을 두고 불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 베트남에게 항의하는 논조로 YTN이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인데, 이것을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베트남의 문화를 비하했다며 YTN 뉴스 유튜브 댓글창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점령해 한국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온갖 욕설, 인종차별 댓글을 달고 일부는 태극기에 태극 문양을 코로나 병균을 그리며 국기를 모독하는 선을 넘는 행위를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격리를 거부하고 4성급 호텔을 요구하는 등 마치 자기네들이 상전인 마냥 행동하고, 베트남에서는 한국 본토에서 주는 것보다 좋은 도시락으로 식사까지 제공을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간 뒤 자신들이 나쁜 취급을 받았다며 베트남을 모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가짜 뉴스들이 베트남 내에 돌았고, 이것에 선동을 당한 베트남 네티즌들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한국인들은 4성급 호텔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한국 외교부의 항의로 베트남 측에서 격리 장소로 현지 호텔 2곳을 물색했다가 호텔 측에서 거부당했을 뿐이며, 강제로 격리당해 있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식사와 생필품도 한국 영사관과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회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트남 측에서 제공한 건 머핀과 바인미, 마지막 날에 나온 순댓국밥뿐으로 베트남 인터넷 상에서 자신들이 제공했다고 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베트남 네티즌들은 SNS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한국을 비난해 나가며, 더 나아가 격리된 한국인 여행객을 돼지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엉터리 번역기를 돌려서 밥이 제때 나오지 않아 힘들었다 라는 말을 밥을 여러 번 먹지 않아 힘들었다 라는 말로 알아듣고,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라는 말을 몇 시간밖에 못 먹었다 라는 식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국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의 보도를 진실이라 믿고 기자를 비난하는 여론들도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국인들을 정말로 화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로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6.25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세월호 사건 등의 사건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등 선을 아득히 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나마 베트남을 긍정적으로 보던 한국인들은 역으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와 일제강점기에 관련해서는 베트남도 피해를 본 일이기에 남일이 아니라는 점이 한국인들을 다소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베트남 유학생들이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하며 무단으로 외출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베트남에 대한 악감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유학생들이 자가격리를 피하기 위해 숙소에 일부러 스마트폰을 두고 갔다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입국자들을 열악한 시설에 감금하고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외교적 결례를 저질러 놓고, 정작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를 무시한 채 군산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실상 생화학 테러에 준하는 행보를 보여 이때까지 베트남 네티즌들의 혐한 행보에도 중립을 지키며 내색하지 않던 한국인들마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해당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추방되었지만 이후에도 김해, 여수, 영광, 전주, 김포,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 자가격리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이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진단키트가 유명해지자 베트남 측에서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작 베트남 언론에서는 베트남 보건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산 진단키트는 빠른 진단은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베트남산 진단키트가 훨씬 정확하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자신이 있다는 듯이 행동하던 베트남은 결국 한국보다 더 많은 수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기록하며 다시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K방역을 주체로 봉쇄 없는 감염 억제를 성공하여 OECD 기준 2021년 경제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2000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